이제 그런 건 있지. 뭐 좀 이렇게 화끈한 그런 다득점의 경기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런 부분은 있긴 하죠. 어. 근데 나는 뭐 지난 경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그때 지난 경기 때 불가리아하고 몬테 경기 때 불가리아가 그때 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몬테가 절대 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몬테가 결국 이겼죠. 그래서 그때 불가리아를 내가 아주 확실히 침체기에 있고 어, 그 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마침 오늘 또 헝가리 원정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헝가리가 마음까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 음. 자 봅시다. 그리스, 리투아니아. 자 오늘은 어, 엄청 똥배 경기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핸디 쪽을 잘 잡아야 합니다. 인정하시죠? 핸디 쪽을 잘 잡아야 되고 뭐 이번 유로 자체가 엄청 쉽게 가주기 때문에 뭐 쉽게 찍으실 분들은 그렇게 찍어 가세요. 근데 나는 어제 덴마크 터진 것도 그렇고 뭐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하고 내일 하면은 끝이거든요. 이번 소집은 끝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고 내일은 소극적으로 접근합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아시겠죠? 음, 조심스럽게 접근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본인이 이 팀에 대해서 뭐 좋은 기억이 있다든지 이 팀의 전력을 믿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본인 생각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이 축구 데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이 뭐 상황 같은 거를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태리하고 영국. 근데 영국은 그 잉글랜드는 마인을 했었고 이탈리아는 마인을 못 했죠.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왜냐면 이제 또 그 요번 소집이 내일 되면 또 끝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그래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흐름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내가 요거 유로 시작하기 전에 유로 예선 시작 전에 조금 저평가했던 팀들은 음, 오늘은 좀 햄무 쪽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래도 조금 괜찮게 평가했던 팀들은 오늘 마인까지도 갈 겁니다. 아시겠죠? 음, 아시겠죠? 봅시다. 그리스, 리투아니아. 요거 진선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 뭐 A 매치 기간 동안 보시면 이핸디를 받는 경기들은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이핸디로 그러니까 두 골 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막 굳이 깊게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진선 경기이기도 하고 그냥 햄못 찍고 치웁시다.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친선 매치입니다. 전력 차이야 뭐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그 페루제도 얘네들이요. 원래는 최하위권으로 평가받는 팀이 맞아요. 근데 뭐 지난 네이션스 결과도 그렇고 나름 뭐 또 강팀한테 비비는 경기들도 했었고 지난 네이션스 때 또 업셋 경기들도 나와주면서 이게 단순히 친선 매치라 가지고 막상 북마켓을 찍어 가기에도 부담은 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페루제도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여. 그래서 요거는 그냥 문화 햄무 쪽으로 접근하는데 어차피 뭐 친선전이라서 저는 뭐 메인으로 잡아갈 경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경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북마케가 뭐
작년 이게 지난 월드컵 예선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작년 재작년 반짝 잘해준 그게 있었잖아요. 그때 막 이탈리아도 막 집에 보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 고평가된 지금 현재상으로 되게 고평가되긴 했어요. 제 기준상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지금으로는 좀 고평가된 건 있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 오는 게는 그냥 문화 해묻죠. 자, 네덜란드 일단 프랑스한테 탈탈 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당연히 뭐 다득점으로 잡아낼 가능성 정도가 있겠지만 이게 또 같은 조에서 제일 약체 팀이랑 붙는 거라서 뭐 쉽게 잡아내는 데는 뭐 변수는 없겠죠. 근데 야 이거를 오핸디를 줬어요. 이번 소집에서 가장 많은 이 핸디 차이를 줬는데 물론 뭐 그만큼 전력 차이는 심합니다. 근데 과연 뭐 이 지난 월드컵 예선 그다음에 뭐 네이션스 때만큼 막 그렇게 네덜란드가 지금 엄청 잘하진 않아요. 엄청 막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올 시즌 초까지만 해도 올 시즌 이제 개막했을 때 막 8월 달, 9월 달 요때까지만 해도 제가 네덜란드 엄청 빨아줬던 거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래서 내가 바이에른 미넨이랑 지금 현재상으로 네덜란드를 엄청 좋아한다. 왜냐면 경기를 너무 재밌게 하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그만큼 잘했어요. 근데 지금은 딱 월드컵 본선 가가지고 월드컵 일정 치르고 나서부터는 선수들의 각각의 폼도 완전히 똥폼이 돼버렸고, 물론 잘하는 선수도 있겠죠. 근데 선수들 개개인의 폼도 많이 기량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요번 소집 때도 이제 부상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명단 자체가 그렇게까지 무게감이 있진 않아요. 음, 그렇게까지. 그래서 뭐 물론 뭐 데파이도 있겠고 그죠? 뭐 베르하위스 그다음 뭐 말렌도 있고 뭐 베호스트 그죠? 높이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네덜란드는 맞지만 저는 오핸디까지 잘 모르겠네요. 오핸디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지브롤터 6.5 프레임 가겠습니다. 야 이거를 7대 0을 만든다고? 지금의 네덜란드가 물론 뭐 상대 전적 때문에 이렇게까지 뭐 한 것도 있겠죠. 근데 지금의 네덜란드는 그렇게까지 믿음이 안 가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로 예선 딱 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내가 고평가하는 팀, 내가 저평가하는 팀을 내가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는 그 전보다는 나는 저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 때에도 프랑스랑 프랑스 마엔 쪽을 이 선택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요번에도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다득점의 경기를 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아일랜드, 프랑스. 자, 아일랜드. 아일랜드 같은 경우 이번 유로 첫 경기입니다. 지난 라트비아전은 그냥 단순 A 매치였고 일단 그 조 내에서 뭐 제일 강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뭐 프랑스를 만나는데 음, 글쎄요. 아일랜드가 저는 라트비아전 때 실점을 한 게 좀 의외긴 합니다. 그것도 2실점이나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프랑스가 이 경기를 잡아내는 데는 뭐 무난하지 싶어요. 근데 프랑스 배당이 암만 원정이라고 해도 이랜디 쪽 배당이 좀 높다 생각 안 됩니까? 이랜디 배당이 높다 생각 안 됩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지금 이제 강팀들인데 원정인 팀들 있죠. 물론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상위권 팀이라고 표현되는 애들인데도 홈에서 하는 팀들도 어차피 이제 나중에 소집 끝나고 나면은 뭐 각각 이제 다 뭐 자국 리그 애들 뭐 유럽 애들 다 흩어지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원정길이라는 건 좀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마헨 쪽 배당이 조금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뭐 이게 배당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야 할지 막상 또 보면은 요번에 이제 마헨 충분히 해줄 경기들은 막 다 해주면서 그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2.5 핸디가 그때 막 3점 몇 배였잖아. 3.4배인가? 근데 그런 것도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핸디 쪽 배당은 그렇게 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핸디 쪽으로는 딱히 이게 안 쫄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프랑스가 또 전력을 어떻게 꺼내들지 물론 뭐 지난 경기 생각한다면은 프랑스 뭐 백업 멤버들까지 꺼내도 뭐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프랑스 쪽을 생각하는 게 맞고 그리고 저는 아일랜드가 야 이거 라트비아한테 이 실점을 했다는 거 이 실점이나 했다는 게 의미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이 경기 저는 프랑스가 그래도 3대 0 정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뭐 득점이 홈에서 득점의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저는 일단은 어제 덴마크 경기처럼 오버의 선택지가 난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제도 솔직히 우리가 전력 대 전력만 봐서는 당연히 덴마크가 그냥 쓸어 담는 경기였는데 결국에는 두 골 넣고 후반전에 가가지고 볼 돌리다가 원투 쓰리 맞았죠.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프랑스가 두 골 정도는 충분히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골 정도 실점을 득점을 한다면 만약에 후반전 가가지고 힘 좀 뺀다라고 가정했을 때 아일랜드도 한 골 정도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어제 덴마크 경기처럼 마헨보다는 오버 쪽이 오히려 선택지가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프랑스 승에다가 오버 쪽은 갑니다. 물론 볼 돌리는 상황은 안 보이죠, 까득님. 뭐 그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 예측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러면은 스페인이 한 골 넣고 이 50분 동안 볼 돌리는 거 우리가 예상했습니까? 그것도 예상 불가란 말이야. 이건 뭐 단순히 이 감독과 선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냥 요 선택지 안에서 이제 분석하고 배당 보면서 이제 선택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오버 쪽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그렇지. 이제 저기 자유님 말씀대로 혹시 제가 지난 프랑스전 때 분석했던 거 기억납니까? 프랑스라는 팀이 뭐 월드컵 예선 때도 그랬고요. 그다음 뭐 네이션스 때도 그렇고 절대 예선에서 잘 주는 팀이 아니야. 예선에서 우리가 막 뭐 핸디까지 쉽게 잡아갈 만하고 막 이런 팀이 절대 아닙니다. 얘네들은 전력 대비 진짜 배팅하기 싫은 팀 중 하나예요. 진짜 배팅하기 싫은 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 네덜란드 상대로는 뭐 무난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 요번 유로 예선 흐름 자체가 되게 그냥 전력 대 전력으로 간다. 그래 쉽게 잡아준다 이런 느낌은 있겠지만 원래는 저는 예선 때는 프랑스 절대 안 찍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뭐 요번 예선 흐름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그래도 뭐 프랑스 승이랑 오버 쪽으로 뭐 선택해서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오버 쪽으로 가자. 자, 폴란드. 일단은 체코 상대로 지난 경기 때 3대 1로 졌습니다. 그죠? 좀 의아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폴란드 지금 소집된 애들 같은 경우에도 폼이 다 내 기준상 다 괜찮은 애들이거든. 그래서 야 나는 폴란드가 그렇게까지 털릴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체코 애들이 소집된 애들 보면은 폼이 막 그렇게까지 좋다라고 표현은 나는 못하겠어. 그래서 야 이거는 그래도 나는 폴란드가 충분히 프레는 해줄 줄 알았는데 졌어요. 그래서 좀 의아하긴 했었다.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전력 상황도 그렇고 뭐 충분히 잡아낼 상황은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지금 또 폴란드가 막상 지금 1포트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경기까지 물론 이 경기 못 이겨도
남은 잔여 경기들 이제 다음 소집, 다다음 소집 때 잔여 경기들 잘하면은 어차피 본선은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겠지만 근데 요번에 보면은 막상 두 번 다 그러니까 진짜 약팀들 말고 약팀들 말고 이 중상위권 내지는 이제 1, 2포트 애들이 두 경기 다 놓치는 건 없는 것 같아. 음. 두 경기 다 놓치는 경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뭐 폴란드 승 쪽으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는 폴란드 이 지금 소집된 애들 지난 경기 때 선발로 나와줬던 애들 난 충분히 좋게 생각하는 애들인데 지난 경기 확실히 좀 의아하긴 했어요. 음. 자, 자 몰도바, 체코. 요거 일단은 전력 차이가 일단 심하죠. 당연히 뭐 체코가 잡아내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체코 입장에서도 이미 지금 1포트에 있는 폴란드까지 잡아낸 상황이라 가지고 뭐 자신감도 충만할 테고 그죠? 무난하게 이 경기까지도 잡아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도 폴란드 상대로 막 3골씩 넣으면서 그죠? 근데 이거 솔직히 뭐 체코 마헨 쪽이 확실히 유력하긴 해요. 근데 야, 저는 이거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체코를 일단은 확실히 예전에 그 전성기 때보다는 내려왔고 그 다음에 지금 소집된 애들도 막 그렇게까지 나는 신뢰가 안 가는 애들이라서 오늘 이 경기 체코가 마헨 한다면 제가 이제 6월 소집 때는 조금 생각을 바꿀게요. 근데 이번 소집 때 저는 일단 체코를 그래도 이 평균적인 수치에서는 체코를 저평가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한 번 더 믿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체코 햄무 갈게요. 햄무. 요거는 뭐 제 생각을 안 믿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나는 체코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체코 많이 찍으세요. 나는 근데 요번에 소집 때 체코를 일단은 저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냥 햄무 한번 더 찍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체코가 잘해준다, 뭐 3대0, 4대0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저는 뭐 6월 소집 때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경기는 그렇게 좀 접근할게요. 저는 체코 햄무 갑니다. 자, 스웨덴하고 아제르바이잔. 스웨덴이 지난 벨기에전 때 뭐 아무튼 벽을 좀 느꼈습니다. 그죠? 그때 3대0으로 지기도 했고 분명히 선수진들 멤버 구성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뭐 형님들도 아시다시피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 날카로운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야, 괜찮은데? 근데 그쵸. 뭐 라타니 형님도 복귀전을 치르기도 했고요. 그죠? 전력에 있어서는 당연히 스웨덴이 앞서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스웨덴이 생각보다 요번에는 포트 자체가 좀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뭐 어느 정도 저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은 할 텐데 저는 그래도 뭐 전력 상황에 있어서 그뭐첫 번째 경기를 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경기라서 아무래도 이 상대적인 전력 차이도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충분히 잡아내기에는 무난한 경기가 아닌가. 오히려 지난 경기는 좀 밀리는 경기였다면 오늘 경기는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스웨덴이 그래도 마힌이랑 오버까지도 충분히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아제르바이잔 얘네들이요. 뭐 이제 작년 네이션스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오스트리아전 때도 그렇고 한 체급 위의 팀들한테 어떻게든 골을 잘 박아요. 한 골씩은 꼭 넣어줘. 그래서 야 이거 스웨덴이 충분히 뭐 세 골까지도 잡아낼 수는 있겠는데 야 요거 아제르바이잔도 한 골 정도는 가능성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마헨이랑 오버랑 째서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어제 이제 카자흐스탄 맨키로 제가 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도 나름의 이 강팀들한테 잘 비비는 팀이기 때문에 저는 오버 쪽을 우선 선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도 한 골 정도는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버 쪽 선택도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 오버 쪽 접근. 마헨이랑 오버 쪽. 근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스웨덴 마헨을 우선 선택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마헨을 우선 선택할게요.
자, 오스트리아 지난 경기 때 저기 아제르바이잔 만나가지고 4대 1로 이겼죠. 여기 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벨기에 놔두고 음, 이 스웨덴하고 오스트리아 얘네 둘이서 이제 2위 싸움을 할 것 같은데 뭐 첫 경기를 일단 좀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무난하게 잡아놨고요, 그죠? 제가 오스트리아를 이제 지난 네이션스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했었어요. 네,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어, 그렇게까지 나는 좋다라고 평가는 안 했는데 지난 경기 때 너무 잘해주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의외긴 했습니다. 의외긴 했었고 뭐 선수진 구성에서도 뭐 자비처도 있게 자비처는 난 솔직히 별로 신뢰 안 하거든요. 난 뭐 라이머라든지 수비 쪽에 이제 뭐 리제스 뛰고 있는 베버라든지 그죠? 위머도 있고 그 다음에 방가르트너 이 각각 이 소속 팀에서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진 않아.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움가르트너라든지 이 뭐 라이머라든지 팀 내에서 원래는 영향력이 큰데 지금은 또 아닌 것 같아. 지금 당장의 폼을 보면 또 막상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전 오스트리아를 요번 예선 때 조금 저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야 과연 어떻게 해줄까?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 원래는 이제 그 국대에 이제 나올 때 뭐 칼라지치라든지 저 지금 어디냐 그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한 번도 못 나오긴 했지만 울버햄튼으로 이적한 칼라지치라든지 이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원래는 오스트리아를 좀 원래 저는 좀 좋게 평가를 한 사람인데 이번에 뭐 그 친구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뭐 무게감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지난 경기를 잘했어요. 근데 뭐 오늘 경기도 홈에서 무난하게 잡아낼 가능성은 높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번 소집 때 조금 저평가한 팀들은 그냥 햄무 쪽으로만 잡아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햄무로 가볼게요. 그리고 요 경기도 마찬가지로 만약 이 경기 오스트리아가 마행 해준다. 그러면 6월 소집 때 조금 다르게 생각해서 오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저는 요거는 햄무 쪽으로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불가리아. 자, 헝가리. 뭐 요번에 친선 매치에서 에스토니아 잡아냈고요. 그죠? 요번에 요번 소집 때 유로 경기가 헝가리는 한 경기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라서 당연히 잡아내야 될 거고. 그죠?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가리아를 요번 소집 때 되게 조금 이렇게 좋게 평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또 첫 번째 경기 홈에서 몬테한테 졌죠. 저는 몬테 프렌을 봤었는데 무승부가 뜰 줄 알았는데 아예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뭐 기본적으로 헝가리는 홈에서 굉장히 빡빡하게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헝가리가 당연히 이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일단 불가리아 자체를 되게 좀 저평가하기도 하고 헝가리가 홈에서 워낙 또 괜찮게 잘하는 팀이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 헝가리 승도 가고 조금 도전적으로 헝가리 마헨까지도 물론 헝가리 마헨을 찍는다는 게 원체 헝가리가 그렇게 막 다득점을 한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헨을 찍어 가는 데는 분명히 부담감은 있는데 만약에 골을 넣는다면 헝가리가 두 골 넣고 나서 뭐 불가리아가 따라잡든지 못 잡든지 딱 요렇게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헝가리 승. 만약에 도전적으로 간다면 마인까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50개 가능할까요? 내일까지 보내드릴게요. 자, 몬테하고 세르비아. 일단은 몬테 같은 경우에 출발이 좀 좋습니다. 그죠?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도 뭐 둘 다 좋은 상황인데 여기 조가 일단 헝가리가 1포트고 세르비아가 2포트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대 전력상으로는 세르비아가 그조 1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전력 상황도 그렇고 무난하게 잡아낼 것 같아요. 세르비아가 워낙 선수진도 괜찮은 편이라 가지고. 근데 야, 마침 세르비아 지난 홈 경기 때 저희가 2핸디를 받아가지고 2연승을 찍었는데 마침 또 그게 2연무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신뢰도가 좀 떨어지긴 한다. 신뢰도가 조금 떨어지긴 한다. 그래서 야, 마침 이게 또 원정길이고 몬테도 생각보다 잘 비비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르비아 승은 조금 뒤로 뺏어가겠습니다.
뒤로 뺏어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포도님 뭐 조직력이 별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약간 좀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게 경기마다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세르비아가 좀 분석이 좀 어렵습니다. 세르비아가 전력상으로는 와 정말 괜찮은데 싶은데도 경기마다의 기복이 좀 확실히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월드컵 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월드컵 때 보세요. 경기 초반에 전반전에 밀어 넣으려면 완전 싸그리 막 골 밀어 넣고 갑자기 후반전에 존나게 먹히고 그러니까 이게 기복 자체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세르비아는 그쵸. 가고는 쉽고 가기에는 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좀 뒤로 빼서는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이제 그 제가 가는 거에다가 무자비 가는 거에 만약에 세르비아가 정상적인 경기를 해준다면은 이 경기 세르비아가 마인 잡고도 남아야죠. 세르비아 마인을 하나 넣어놓긴 했어요. 무자비에다가 아시겠죠? 음. 그래서 저는 세르비아 도전적으로 이제 마인을 한번 때려보자. 이런 느낌 아시겠죠? 음.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